만약 제가 우리가 믿어온 비아그라 한 알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당신의 남성성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게 단지 제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 비뇨기과 심장내과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면요. 요즘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예전에는 60대, 70대 남성들이 주로 하던 이야기를 이제는 30대, 40대 남성들이 똑같이 합니다. 아침에 잘 안 서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는 루카 카르미냐니 남성의 파이프와 펌프를 다루는 비뇨의학과 의사입니다. 수많은 수술과 진료를 하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발기력은 단순한 성기능이 아니라 온몸 혈관과 대사의 건강을 보여주는 계기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계기판이 너무 빨리, 너무 조용히 고장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근, 야식, 단음료, 에너지, 드링크. 여기에 부족한 수면까지 겹치면서 30대부터 40대부터 테스토스테론과 산화질소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아침 발기가 약해지고 일단 단단하게 서도 오래가지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저는 이걸 조용한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 같은 약을 찾습니다. 한 알 먹으면 그날은 어떻게든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는 건 뭘까요? 두근거림, 얼굴 화끈거림, 머리 아픔, 심지어는 혹시 오늘 안 서면 어떡하지? 하는 심리적 압박. 약 없이는 더 불안해지고 점점 의존하게 되고 나는 약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마음속에 찍혀버립니다. 약은 분명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약에만 매달리다가 진짜 고장난 건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약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약보다 먼저, 약보다 더 근본적으로 당신의 시스템을 다시 켜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비아그라보다 강한 자연 정력제 음식 3가지 이겁니다. 거창한 비밀 재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식탁 주변에 있는 것들인데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20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보는 곧 힘입니다. 이 힘을 알고 나면 선택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를 그냥 피가 몰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발기는 뇌의 호르몬, 혈관, 신경이 동시에 움직이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마치 공장 전체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과 비슷해요.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자극을 느끼면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척수를 타고 내려가 신경을 자극하고 그 신호가 혈관 내피세포를 두드리면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시키죠.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열어주는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음경 해면체라는 스펀지 조직 안으로 피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 스펀지가 빵빵하게 부풀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동시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이 전체 시스템의 연료이자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가지 대사 오류가 생기면 시스템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첫째, 테스토스테론 감소, 스트레스, 수면 부족, 복부 비만, 과음이 쌓이면 이 남성혈옴의 호르몬 공장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둘째, 산화질소 생성 저하. 혈관 내피세포가 피곤해지고 필요한 만큼의 산화질소를 만들지 못하면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셋째, 혈관 내피세포 손상. 높은 혈당, 지방, 흡연, 염증이 반복되면 이 내피세포가 긁히고 벗겨지고 두꺼워지면서 원래의 부드러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넷째, 미토콘드리아 피로.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이 지쳐버리면 몸 전체가 에너지 부족 모드로 들어가고 당연히 성기능도 뒤로 밀립니다. 5째, 만성염증. 조용한 염증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혈관을, 신경을, 호르몬 시스템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건 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라 계속 연기만 나는 은근한 화재 같은 거예요. 비아그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에서 딱 한 군데 스위치를 잠깐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만든 신호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것.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미 혈관이 많이 막혀 있고 테스토스테론이 바닥나 있고 내피세포가 상처투성이라면 스위치를 올려도 반응이 약하거나 점점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은 스위치를 잠깐 올려줄 뿐 고장난 배관과 펌프를 고쳐주지는 않는다. 진짜 해답은 세포대사와 혈관 건강을 근본에서 되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아니, 첫째 함정은 과한 흰쌀, 흰빵, 당 음료입니다. 점심에 흰쌀밥 한 그릇, 오후에 달달한 커피, 저녁에 라면과 탄산음료, 밤에 아이스크림이나 빵.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 떨어집니다. 혈관 안을 떠다니는 이 높은 혈당은 마치 배관 안으로 끈적한 시럽을 계속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관벽에 시럽이 눌어붙고 굳어지고 상처를 내죠. 혈관 내피세포가 이 시럽에 계속 노출되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산화질소가 떨어지면 발기의 스위치가 잘 안 켜집니다. 둘째 함정은 튀김, 가공육, 야식으로 인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과다 섭취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소시지, 햄, 야식 족발과 라면.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있는 나쁜 지방들이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이 산화된 LDL이 혈관 벽에 들러붙으면서 특히 가장 가느다란 혈관부터 막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심장혈관보다도 더 가늘고 섬세합니다. 그러니 심장병이 오기 몇 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배관이 막히고 있다고요? 셋째 함정은 과도한 알코올과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술 한 잔, 커피 한 잔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밤마다 이어지는 폭음, 매일 마시는 진한 커피 여러 잔, 그리고 각성을 위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이건 잠깐은 기분을 올려주고 각성시키지만 그 뒤에는 교감신경이 과부에 걸립니다. 심장은 계속 빨리 뛰고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깊은 잠, 특히 렘 수면과 깊은 비렘 수면, 구간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 시간이 줄어들면 테스토스테론은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그 깃발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얘라 아마 조금 불편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내가 매일 먹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빼야 합니다. 비아그라보다 강한 자연 정력제를 넣기 전에 최소 2주에서 4주 동안은 최소한의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저녁 이후에 당과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단 음료, 디저트, 야식 탄수화물을 끊어보는 겁니다. 저녁에 밥을 드셨다면 밤 9시, 10시에 찾아오는 뭔가 달달한 거, 짭짤한 거 땡기는 그 순간을 넘겨야 합니다. 그때 아이스크림, 과자, 빵, 라면 대신 물 한 잔, 허브티 혹은 소량의 견과류 정도로 버티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 3에서 5일은 힘듭니다. 뇌가 당을 요구하니까요.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밤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고 새벽 시간대 혈관이 훨씬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한 밤이 아침 발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튀김. 이리 패스트푸드, 가공육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주일회 이하로 제한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말 먹고 싶을 때만 시팅데이처럼 먹고
나머지 날에는 구이, 찜, 삶은 요리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일 점심에 치킨 대신 구운 생선, 햄버거 대신 집에서 만든 밥과 단백질, 소시지 대신 두부나 달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만 해도 혈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런 식단 변화만으로도 몇 주 안에 내피 기능이 개선되고 산화질소 생성이 좋아진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셋째, 술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 음주는 끊으세요. 일단 이 한 줄만 지켜도 테스토스테론과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말에도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천천히 즐기는 수준, 예를 들어 소주라면 2잔에서 3잔, 와인이라면 1~2잔 정도로 줄여보는 겁니다. 이걸 저는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안전음주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술이 빠진 저녁이 허전하고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가벼운 산책, 따뜻한 샤워, 책 읽기 같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1주에서 2주만 지나도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합니다. 이 디톡스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히려 더 피곤한데요? 맞습니다. 처음 1주에서 2주쯤은 금단감,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당과 술,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진 몸이 왜 내 당을 안 주지? 왜 내 술을 안 주지? 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지 마라.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이미 승리입니다. 오늘 야식을 한번 참았다면 그건 당신의 혈관과 테스토스테론을 위한 작은 승리입니다. 이제 배관에서 큰 이물질들을 어느 정도 치웠다면 본격적으로 비아그라보다 강한 자연 정력제를 넣을 차례입니다. 저는 3가지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그냥 달콤한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70% 이상, 가능하면 85% 정도의 다크 초콜릿이 좋습니다. 이 안에는 코코아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플라바놀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도와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내피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이 소폭 내려가고 혈류가 개선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다크 초콜릿을 이렇게 부릅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여는 간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죠. 오후 3시부터 4시쯤 당이 땡기고 피곤이 몰려올 때 설탕 가득한 과자 대신 카카오 70%부터 85%까지 다크 초콜릿 10g부터 20g 정도, 대략 2~3조각을 천천히 입안에서 녹여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과 칼로리가 부담이 되니 약처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오후에 혈관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저녁 시간대의 혈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붉은 혈관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석류 그리고 비트입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비트에는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석류 준루 주스를 꾸준히 마신 남성들에서 발기 기능과 혈류가 개선되었다는 연구들이 있고 비트 주스가 운동 능력과 혈류를 개선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대신 저녁이나 밤에 석류 반 개 정도를 씻재 씹어 먹거나 100ml에서 150ml 정도의 100% 석류 주스를 마십니다. 혹은 아침이나 점심에 삶은 비트 50에서 100g을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석류와 비트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붉은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다크 초콜릿과 석류를 함께 활용하면 플라바놀과 폴리페놀, 의 질산염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산화질소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세 번째는 아연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굴 같은 해산물,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류를 추천합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공장이 원료 부족으로 멈춰버립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즉, 아연은 호르몬 연료, 아르기닌은 혈관 스위치의 연료인 셈이죠. 굴, 새우, 오징어 같은 해산물, 그리고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견과와 씨앗에는 이 두 가지가 풍부합니다. 실천 팁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굴이나 해산물 요리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날 것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찐 굴이나 구운 해산물도 좋습니다. 매일은 힘들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굴을 목표로 해보세요. 해산물을 자주 먹기 어려운 분들은 매일 한 줌의 견과류와 씨앗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호두 2개에서 3개, 아몬드 5달에서 10알, 호박씨 1스푼 정도를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무 무겁지 않게 단백질과 약간의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견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합니다. 점심은 일반적인 식사지만 튀김과 가공육은 피하고요. 오후 3시에서 4시쯤 카카오 70%에서 85% 다크초콜릿 2-3조각과 함께 견과류 1줌. 저녁에는 밥양을 조금 줄이고 해산물이나 살코기, 채소를 충분히 드신 뒤 후식으로 석류나 비트 샐러드를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혈관과 호르몬 시스템에 부드러운 자극을 여러 번 주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언제쯤부터 달라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복 타임라인을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대만 잔뜩 키우고 며칠 만에 기적을 약속하는 건 의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도 없다. 대신 이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첫 일주일, 이때는 몸이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야식과 술, 당을 줄이면 처음에는 더 피곤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종이 조금 빠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얼굴 붓기가 빠지고 속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면이 아주 깊어지진 않더라도 어제보다 조금 덜 깨네 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4주 전후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더 분명해집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 발기의 빈도와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없던 아침 발기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다시 나타난다면 그건 시스템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낮 동안의 피로감도 줄어들고 퇴근 후 소파에 쓰러지기만 하던 몸이 산책이나 해볼까 하는 여유를 조금씩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일이사 내 몸이 다시 반응하고 있구나. 이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2주, 3달이 지나면 혈압, 혈당, 체중 같은 수치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12주간의 식단 섭취 생활습관 개선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산화질소 시스템을 회복시키며 발기 지속 시간과 만족도를 높였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단지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넘어서 예전보다 오래 간다, 컨트롤이 좀 더 된다는 체감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약이 해준 게 아니라 당신의 세포와 혈관이 스스로 회복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식단, 수면, 운동을 함께 건드릴 것인가? 다크초콜릿, 석류비트, 굴과 견과류. 이 3가지 자연정력제 음식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야식, 과음, 수면 부족,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그대로인데 우리 음식 3가지만 바꿔서 인생이 뒤집히길 바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욕심입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오늘도 그냥 약한 알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3개월을 투자해서 앞으로 10년,
20년의 남성성을 지킬 것인가? 저는 수술실에서 외래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파이프와 펌프를 보며 느꼈습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시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목표는 두려움이 아니라 권한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혈관, 당신의 호르몬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다만 올바른 정보와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이 힘을 손에 쥐고 나면 그 다음은 당신의 꾸준함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야식을 한번 미루고 의뢰 다크초콜릿 2조각과 견과류 1줌으로 바꿔볼 것인지, 이번 주말 술자리를 한번 줄이고 석류와 해산물 한 끼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30분만 앞당겨 볼 것인지,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친구, 형, 동생, 남편이 있다면 꼭 함께 나누어 주세요. 너도 한번 들어봐라. 약 말고 이런 길도 있대.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특히 아침 발기와 피로감, 수면의 질을 오늘부터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건 당신 몸의 계기판입니다. 당신의 파이프와 펌프가 다시 부드럽게 힘있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당신에게 다시 단단함과 여유,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남성으로 오래오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